일본 한일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 올림픽에서 다 이겼던 팀이에요. 터키, 일본. 7가지 측면에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녀 차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또 남성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스의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여성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본주의, 뭐 종교건 이념이건 또 뭐 학벌이건 또 지역이건 남성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본질은 보면 이기심과 게으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사회는 항상 이렇게 뒤처지게 마련인데 오늘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남녀 평등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인 왜 여성을 실패하게 하는 국가들이 실패하는가를 포함해서 6개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됐지만 남녀 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는 여성 살해가 되고 그 아버지가 선택한 남편 받아들여야 되고 불륜을 저지르면 남녀 모두 살해되고 여자들은 거의 집에만 있고 좀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최근에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 정권이 몰락한 후에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이 이제 0%에서 8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점령하면서 이거는 좋아진 건데 뭐 유아 사망률도 절반으로 감소했고 뭐 강제 결혼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지위에 큰 향상이 있었는데 탈레반 정권이 복귀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 여성 탄압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세계의 절반의 여성들이 그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네. 이들을 실패하는 국가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 네. 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최근 연구 결과를 이제 상기하게 되는데요. 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 세계 17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네. 가족법과 재산권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소녀들의 조기 결혼, 네. 일부 다처제, 신부매매, 남아선호,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을 고려해서 사회의 남성 중심도를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보니까 남성 중심도가 큰 국가일수록 사회가 불안정하고 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후가 됐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남성 중심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식량 상황이 보다 불안정하고 유엔의 그 인간개발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인간개발지수는 수명, 건강, 교육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국가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인간개발지수가 그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살만하지가 않은 그렇죠. 그런 데다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국가를 저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을 차별하고 종속시키는 거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20년 전에 그 이런 북의 형제 증후군, 그러니까 남성 그 위주의 사회,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의 그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얼마나 국가 재건이 어려운 것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북의 형제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0점에서 16점. 그래서 176개국의 순위를 매겼는데 0점, 여기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호주, 스웨덴, 스위스 0점. 15단계. 뭐 대책이 없는 곳이죠. 사실은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들인데 이라크, 나이지리아, 예멘, 탈레반 이전의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뭐 탈레반 이전이니까 지금 뭐 탈레반 이후에는 뭐 더 나빠졌겠죠. 그리고 남수단은 뭐 이거보다 더 최악이고 사우디, 카타르, 인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려 이제 120개국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사회 안정성은 뭐 스웨덴, 스위스 수준인데 북의 증후군은 콜롬비아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딸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갈 길이 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이런 걸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 문제, 소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개발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사회적 병폐를 완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녀들이 교육할 기회를 얻게 되면은 그 여성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지고 네. 또 소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10대에 엄마가 될 가능성이 훨씬 적고 가정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도 훨씬 적게 나타난다.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소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가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에 비해서 2배나 소득이 많은 걸로 또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요.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모든 여성이 만약에 중등 교육을 받는다면 어린이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지적 재산은 사실은 여성에게서 오고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유대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몇천 년 전부터 앞서간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좀 근본주의가 있지만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더 교육시켰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면 요즘 딸들이 공부도 잘하잖아요. 주변에 보면 공부 잘하는 건 다 딸이라서 저희는 뭐 이런 문제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면 10년 내에 그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 10% 증가할 것을 추정하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1000% 1000%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은 서구에서는 뭐 7세기경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일부 다처제라든가 뭐 강제 결혼, 뭐 사촌 간의 결혼, 과부 상속권 인정 뭐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코노미스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서 기사에 다루고 있는데 1991년에 우리 남녀 상속을 평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권 뭐 동등하게 하고 그리고 2005년에 가장이라는 개념, 법적 개념이 사라졌고 2009년에 부부간의 강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고 국민연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예가 많이 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기사에 분명히 적었습니다만은 딸을 더 선호하는 사회로 약간 더 선호하는 사회로 근데 앞으로는 더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제 성장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근데 우리의 문제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우리나라가 아직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장벽,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앞에서 언급한 그런 여성을 실패하는 국가의 범주에서는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일단 직업을 갖게 되면 이외에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위직급으로 나가기 어려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장벽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걸로 그래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능력이 이제 고르게 분포된다고 하면
고위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성의 비율이 훨씬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 여성의 그 성공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모성 격차.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사에 있어서 여성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이러한 그 성별 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그 격차가 그 크고요. 네. 다시 말해서 엄마 트랙이라는 데 오르면 이제 여성들이 돈을 덜 벌고 승진할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 뭐 남성들이 그 뭐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그 성별 격차를 가장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맡아 양육해 줄 수 있는 유아 교육 시설의 확대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국가에서 또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뭐 아이 많이 낳아라 뭐 얘기해도 그냥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제 여성에게 경제적 손실, 우리 커리어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심각한데, 미국의 여성 소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여성이 1년간 일을 못하다가 다시 직업을 갖게 된 경우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39%포인트가 감소를 하고, 4년 이상 일을 못하다가 다시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65%포인트 감소하는,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사실 학교라든가 어떤 뭐 유아 교육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육아의 부담이 여성들의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서 이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근로 시간을 줄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실업률이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듯이 그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면은 경제적 손실과 커리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따라서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한 여성들의 그 실업의 증가가 향후에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제 바이든이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사회복지 법안을 마련해서 또 뭐 갈 길은 멉니다만 이제 대규모 이제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양육시설도 더 늘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북의 사회 증후는 급속하게 이제 무너져 가지만, 그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경영자 또 이사가 되고 국회에서의 비율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29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죠. 그리고 좀 뭐 네, 스웨덴이 1위고 미국이 18위, 터키가 27위, 일본 28위.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 좀 기분 나쁜 게 일본 한일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 올림픽에서 다 이겼던 팀이에요. 터키, 일본 다 우리가 여성 배구가 이겼는데, 이 고위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고 이거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네, 그 OECD에서 그 보이지 않는 장벽, 여성에 대한 그 고위직으로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수치로 나타내는 그 유리천장 지수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를 비율을 이제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그 다음에 기회가 공평하다 그러면 고위직에서 또 비율이 이제 거의 같게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성의 비율이 작은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비율은 경영자에서의 그 여성의 비율, 그다음에 이사회에서의 여성의 비율,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성의 비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고, 세 가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29개 국가 중 29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북의 사회 증후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 모델인데 하여튼 여성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도 스웨덴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꼭 잡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우리 이 교수가 딸이 있어서 좀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 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 사회가 어떤 그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 있는 것인데 두 팔과 두 손으로 달리는 그런 국가와 한 팔과 한 손을 묶고 이렇게 가는 국가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여성들을 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네, 우리 이 교수가 뭐 사실 점지 않게 표현해서 그렇지 한 팔 한 다리 묶은 게 아니고 그냥 고장낸 상태라고 봐야죠. 그죠?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는 그죠? 어찌됐건 우리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탁월한 능력의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반드시 써야만 지난 여성 배구에서도 봤잖아요. 예. 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스웨덴도 잡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G2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5월호 6월호를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두 연구자가 직장에서 성별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네요. 네, 뭐 사실 미국도 아직까지는 그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겠고요. 그 두 연구자에 의하면 이제 7가지 측면에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고용 단계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해서 7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 채용 단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채용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남성 중심 네트워크니까 남성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보다 좋은 여성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에 면접관들이 주로 남성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함께 면접을 할 때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남녀 성별을 기입하지 않는 그러한 지원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와서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하고 어떤 정확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인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동일한 그 성과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아이가 있는 여성이 평가가 불리한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극복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에 의한 평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있는 특히 이제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멘토와 계속적으로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보다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만 해도 어찌됐건 여성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18위. 그래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꽤 높은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돼서 아마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려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있는 예가 그 평화회담에 여성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1992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화협정에 서명한 협상가 여성이 이제 13%. 서명한 사람은 6%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평화 관련해서는 여성이 더 뭐 역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성별의 특징으로 보나 더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성들이 더 늘어야 되겠고 그리고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여기도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엘라 존스 설리프 아프리카 첫 여성 대통령인데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초교육, 평화정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그 와중에도 기초교육과 평화정책에 기여한 걸 봐서는
여성 인력을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도 남녀 차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또 남성이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또 남성이. 그래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결국 남녀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불구의 상태다. 그런 얘기를 결론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가 딸이 있는 게 많이 부럽습니다.